아, 전당대회. 전당대회 검색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시죠. 자, 이거 읽어볼까요? 전당대회. 자, 바꾸자 vs 난 반댈세.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전쟁. 좋고요. 두 번째. 나경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예의주시 여러 방면서 생각. 이거는 번역 한번 해볼까요? 네. 말 나온 김에. 일단은 나경원 부위원장 의 얘기는 뭐냐면은 국민의힘 전당대 출마를 예의주시한다. 여러 방면을 생각한다는 건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온다는 예. 얘기야. 게다가 이거는 뭐냐? 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따 더 살펴보고요. 네. 자, 이거 읽어볼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유승민 견제 여당 전당대회 룰 일정 놓고 내홍. 자, 그 전당대회가 뭔가 이벤트고 네. 임박했는데 뭔가 이걸 두고 싸우고 뭔가 나경원 또 전 의원은 내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또 은연중에 하고 있고 나올 것 같다가 아니라니까.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자, 전당대회는 일단 대회입니다. 네. 영어로 써보면 편해요. 영어. PC입니다. PC. PC 뭡니까? 하나씩 운 띄워주세요. P 파티. 파티. 정당이란 뜻이죠. 정당. C. 정당을 파티. C. 컨벤션. 컨벤션. 아니 우리 저 컨벤션 센터 가면 뭐해? 컨벤션은 회의해야지. 뭐 웨딩도 하죠. 그죠. 결혼 행사하는 거야. 어. 정당의 행사입니다. 정당의 컨벤션 센터면 좀 크잖아요, 규모가. 가장 큰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전당대회는 큰 행사. 주로 킨텍스, 잠실 체육관 이런 데서 해요. 엄청 크게 하는 거야. 딩딩 전당대회를 한번 할 그렇죠. 때가 이제 무르익은 것 같아요. 전당대회는 네. 컨벤션 효과란 말 거기서 나온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민정이. 그래서 일단은 다 모입니다. 모이는데 당원들은 여러 당원들이 있어요. 내가 지지해서 당원 될 수도 있고 돈을 내는 당원들도 있습니다. 그 당원들 뭐라고 합니까? 권리당원?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의 차이점은? 일단은 권리당원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 돈 냈으니까 내가 우리 당 대표도 뽑을 때 내 의견을 반영해 주시오. 나는 이 당에 지분이 있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대의원들이 모여서 누굴 뽑을까요? 일단은 당의 대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대표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고, 당 대표는 당의 대표니까 당원들이 뽑는 그렇습니다. 거고. 게다가 당 대표랑 같이 당을 이끌 지도부, 그렇습니다. 최고위원들을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는 결국은 그 당의 물론 이제 근황도 하긴 하겠죠. 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면서 오랜만에 근황도 묻고 밥을 뭐 많이 먹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장 선거하는 날이에요. 네. 근데 반장만 뽑는 게 아니라 환경부장, 미화부장, 체육부장도 다 같이 뽑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임기 2년이면 2년 동안 우리 당을 이끌 지도부를 뽑는 건데 이 전당대회가 언제 열리느냐? 내년 2월에 열려요. 내년 2월에. 네.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임기가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전당대회- 2023년에 그렇지.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정치적 이벤트인 선거. 그렇죠. 이제 의원들을 뽑는 총선까지도 이제 다 커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똑같은 전당대회라도 지금 전당대회 이제 내년 2달 남은 전당대회는 다음 총선을 지휘하는 당 대표를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린 두 가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선? 일단은 누가 공천권을 갖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권이란 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우리 당의 후보를 추천하는 행동이잖아. 네. 그래도 야, 효거라. 너 이번에 저 딩딩 시에 한번 출마해 볼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가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이제 당 대표가 또 하는 거 아니겠어? 엄청난 권력이죠. 형이 꽂아줄게. 이런 게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네. 물론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나 뭐 룰이 당연히 있지만 당 대표가 공천의 룰을 정할 수도 있고 네. 심사위원도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맞아요. 네. 당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 효거리를 딩딩 시에 꽂았어. 근데 인기가 너무 없는 사람 꽂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선에서. 민심도 중요한 거야. 민심. 그러니까 아니 정작 우리끼리만 친하고 잘 지내면 뭐야? 국민들이 뽑아줘야지 총선에서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원들의 의사도 중요하고 당 대표는 우리 당의 의원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하는지도 같이 볼 필요가 대중적 있는 인기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당 대표 선발할 때 믹스를 하죠. 여론조사를 당원들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서 나온 결과가 당 대표로 이어지면 당 대표는 또 공천으로 정하는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당 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의원들도 있을 테고 그렇죠. 네.
또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대통령하고 대립각 세우는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이 사사건건 뭐 이태원 저기 12구 참사 때도 그랬고 쓴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어떤 칼날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대중적 인기는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좀 요새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그 전에 좀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지지율 낮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여당 내 인물에 대해서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여론조사 비중을 높게 하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여론조사 그 유승민 전 의원한테 훨씬 유리하죠. 그렇죠. 유리하니까 그럼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공신들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배제될 가능성이 크죠. 다음 공천에서. 다음 공천 배제될 가능성이 크고 계속 정부와 선 긋고 쓴소리할 것 같으면 사실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대로 선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안 되니까 안 되지. 룰을 이제 당원 비율을 높인 쪽으로 그렇죠. 몰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 기사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유승민 견제 여당 전당대회 룰 일정 놓고 내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당 권력을 가지고 있는 친윤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해야 그렇죠.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면서 당권을 지킬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유승민 바깥에 있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비율이 높아야 사실은 대중적 전국적인 인기가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도움이 되니까 룰을 그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겠죠. 근데 이미 룰이 여론조사 비중이 좀 있거든요. 네. 그걸 줄이려고 한다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읽어주십시오. 유승민 전당대회 출마 검토 룰 변경은 36 코미디 당연히 강하게 자기 전제하고 입장에서. 있죠.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반대를 해요. 안철수 의원은 원래는 같은 당이 아니었잖아. 지난 대선 그렇죠. 때 네. 단일화라면서 자기는 손님처럼 들어왔잖아. 그럼 당연히 당원들 의견을 많이 하면 어떻게 써 안철수는? 당원들 의견 안철수는 별로 밖에 있다 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안철수 입장에서는 저는 국민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은 룰을 건드리지 마라. 당원들 뜻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당대표 선거 때도 그랬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이 실제 대선 후보를 정하는 게 야 대중적인 인기가 있어야지. 그렇죠. 아니지. 야 우리 당의 대표인 대표 선수인데 당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야지.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게 룰을 가지고 단일화를 하냐 안 하냐. 끝까지 이제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가 계속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법안 통과 하나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의회 권력은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제 의회 쪽에서 정부가 원하는 법을 원활히 통과시켜 주기에는 의석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임기의 한 복판에 있는 총선에서의 승리가 어떤 때보다 더 이제 간절하다. 만약에 2024년 총선에서 또 만약에 과반 의석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과반 확보를 못해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임기 후반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임기 후반부의 국정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뜩이나 가만히 있어도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데 의회 권력까지 다시 뺏긴다고 하면 그거는 미국으로 따지면 중간 선거에서 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다음 총선 이렇게 절실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당청 관계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네.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좋다가도 임기 말에 멀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대통령 탈당 요구하고 탈당시키고 막 그쵸. 선긋기하고 왜냐면 임기 후반에 심판론이 강한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좀 비슷한 전철을 좀 밟았고 아무튼 지지율이 어쨌든 후반부로 갈수록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음 총선 중요한데 그걸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지금 굉장히 가열되고 있다. 네.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오늘 빌런 사냥 코너에서 네. 한번 알아봤습니다.